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요, 북한 개발협력과 SDGs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백두산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2019년 12월 달에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코로나가 이제 2020년 1,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직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바로 백두산입니다. 이 백두산 영화는요, 네, 지금 하울링이 약간 있는 것 같네요. 예. 이 백두산이라는 영화는요,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한다는 가정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재앙을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백두산의 그 천지가 막 터지고 있죠. 예,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강남으로 이제 그 화면이 나오죠. 서울에 있는 도심도 아주 지금 폭발이 돼서 아주 심각한 재앙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백두산을 보시면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이 된다. 그러면 다양한 가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북한 지역의 2분의 1 정도가 화산 분출물로 덮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화산재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항구기를 통한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뭐 이런 가정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저온을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뜰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도 지금 다양한 예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백두산의 화산이 만약에 폭발이 된다. 뭐 최근에 또 일본도 후지산도 폭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세계에 있는 여러 화산들이 지금 폭발할 가능성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끼칠 자연적인 재앙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적인 재앙으로 다양한 경제나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파급 효과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가능성들이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내에서 아무리 봐도 이제 북한이 백두산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그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백두산이 폭발되면은 혹시 그 여파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또 어떤 급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우려들도 지금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재해가 이렇게 백두산 폭발이 시작이 되면 한반도는 불확실한 미래가 될 수밖에 없죠. 한국이든 북한이든 아니면 주변 이해관계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은 여태까지 뭐 북핵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한반도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SDGs, 아까 방금 전에 여러 강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요. 북한에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내에서의 지속 가능성은요, 환경 이슈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환경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떤 경제적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에서의 어떤 뭐 취약계층의 문제 개선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지속 가능 문제가 좀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은요, 주로 이제 사회 영역, 그 다음에 경제 영역, 그 다음에 환경 영역,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일종의 제도나 파트너십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세 가지 원이 합쳐놓은 벤 다이어그램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약간 영어로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지속 가능성은요, 뭐 17개 전체 주제에 뭐 169개 세부 과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세 가지 컨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사회와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사회와 경제와 환경 뭐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되고요. 크게 사회 문제, 근데 경제 문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접한 이 세 가지의 어떤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좀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되는 것들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 사회와 그 다음에 경제 영역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영역에서는요, 주로 이제 빈곤을 어떻게 우리가 종식할 것인가, 또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건에 대한 이슈가 크죠. 그래서 보건과 복지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젠더 문제, 양성평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양성평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분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과 위생의 문제라든지 청정 에너지라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산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인프라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불평등을 완화시킬 건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경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의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 여건이라는데 이거 약간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거 뭐 정주 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다양한 인프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도로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삶의 여건에 것들이 어떻게 좀 좋은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소비할 때 좀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장 방금 전에 백두산 이슈를 말씀드렸듯이, 백두산 화산을 말씀드렸듯이 뭐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후와 재난,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경의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환경과 그 다음에 경제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정부와 또 민간이 힘을 합쳐서 또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국내 또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들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 SDG의 어떤 제도 구축과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와 경제와 환경, 그리고 제도와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SDG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국제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SDG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의 이제 문턱에 들어섰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을 더 많이 요청을 받아서, 한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가능 개발을 좀 한국적 모델을 변형을 시켜서, KSDGs, 요즘 뭐 K모모로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KSDGs라는 그런 그 지표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SDG 구현을 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s가 지구촌 범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좀 안 맞는 사항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직까지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교육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문맹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맹률이 어떠냐, 그거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좀 적용되기 힘들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풀어야 될 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KSDGs, 한국형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어떤 지수들을 그 이슈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북한 역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SDG에 참여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상황들, 그다음에 또 북한 내부의 특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북한은 뭐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약간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의 SDGs,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KSDGs를 보면 크게 5가지 전략으로 나눠요. 뭐 포용사회를 구현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인권 보호와
또 한국적인 상황에 특수한 거는 남북 평화에 대한 거, 통일에 대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단어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는 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단어로 하면 뭐 inclusive 이제 그런 단어로 이제 그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각자가 그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의 각종 이해관계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것들을 같이 아우르고 가는 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를 해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역량이 되는 그룹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책임성 있게 사회를 좀 더 넓게 포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SDG 컨셉, 바로 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국은 나름대로 환경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회 문제, 경제 문제까지 확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제 포용적인 국가로 나가고 있는데, 북한은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SDG를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창궐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가장 많이 빨리 닫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게 바로 2020년 1월부터거든요. 근데 그 달에 바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었던 국제기구라든지 해외 공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많이 철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출소를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단체들도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 문제, 그다음에 보건 문제는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뭐 북한의 공식 언론 매체에서는 사실상 평양의 좋은 모습들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에 가게 되면 식량 문제하고 의약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어떻게 지금 뭐 기초 통계 자체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지만 사실상 이제 북한의 실제적인 모습, 뭐 평양의 높은 빌딩과 평양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북한의 그 이외의 모습들은 사실상 지금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식량 문제하고 보건 문제가 상당히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갑자기 오늘날 딱 생긴 문제가 아니라 뭐 1990년대 이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1980년대 후반에 동구권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은 철저히 고립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핵 개발을 계속 해나갔죠. 그 가운데 그 북한의 주민들의 삶은 철저하게 힘든 생활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 부족,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질병에 걸려서 상당히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 지속 가능에 대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회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은 좀 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의 10여 개 단체와 북한 당국이 스트레이직 프레임워크이라고 나름대로 어떻게 북한을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합의를 좀 한 것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 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게 있어요. 그것이 스트레이직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하고요. 지금 22년이 됐으니까 지난 5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후반부 부분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2년부터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북한과 그 국제기구들이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해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보시면 아까 제가 그 SDG의 세 가지 컨셉이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제도와 파트너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1번이라고 저기 네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가 식량 및 영양 안보예요. 이거는 뭐 경제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는 사회개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 이슈예요. 주로 이제 보건의료하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그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하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보건과 교육에 관련된 사회 개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북한과 유엔 기구들이 같이 고민하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력과 지속 가능성은요, 뭐 이게 환경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나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생태계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의 개발과 관리인데, 이거는 이제 제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국제사회와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네 가지 원칙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SDG에 대한 고민들이 북한 당국하고 국제기구와 같이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 같이 고민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뭐 현상들을 파악을 하고 현황들을 보고할 때는 기초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통계가 지금 제대로 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한 그 분야는 제가 보기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통계에 관심 있고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 7월 달에 북한에서 VN9이라고 자체적인 SDG에 관련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의 SDG에 대한 고민들을 담은 보고서를 냈어요. 그랬고 그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유엔과 그다음 유엔 기구들과 그다음 북한 당국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2017년에 한번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것들을 막 끝나는 시점인 작년 7월 달에 북한 나름대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요, 북한 나름대로의 NDS라는 컨셉으로 국가 발전 목표를 세워가지고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시각 차이가 있어요.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특히 이제 북한 인권 관련된 단체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SDG 기준으로 북한을 평가한 것과 그리고 북한 당국이 우리 지금 SDG 이렇게 하고 있어, 국가 발전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의 고민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NDG 북한 국가 발전 목표로 해서 뭐 요거는 이제 북한 내부의 자료들을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민정부 강화, 인민 대중주의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의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원칙을 기반해서 UN SDG를 나름대로 그거와 함께 적용을 해서 나름대로 아젠다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민정부 강화, 인민 대중주의 실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교육의 근거에 국가를 개발하겠다. 뭐 나름대로 원칙들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경제 문제죠. 자력갱생하고 지식경제 강국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SDG 컨셉으로 북한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국가 발전 아젠다들을 설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 부정은 다 갖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들은 북한이 SDG를 인지를 하고 그 SDG 틀에 맞게 나름대로 국가 발전 아젠다를 설정했다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만, 이제 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면들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언어적인 면으로는 나름대로 캠페인성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공이 돼서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발전해 나가는 거에 대한 척도를 마련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것들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이 척도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SDG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게 국가개발 아젠다들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그거가 지금 가장 큰 첫 단추를 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라든지 제도적인 면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SDG에는요, 남한은 환경 문제하고 사회 격차 해소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북한은 보건의료하고 식량이 큽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이나 북한 모두 보건의료 쪽에 관심이 크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지속 가능의 초점이 남한과 북한의 관심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는 아직 지속 가능 관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지 못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어떤 민족 공동체 복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민족 경제의 어떤 그 균형 발전, 뭐 그런 논리를 여태까지 갔기 때문에 지속 가능적인 면에서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사항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의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 가능적인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화된 것들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지. 그러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이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에 관련된 지속 가능 개발은요, 주로 여태까지는 북한 사회 개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개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 개발면에서 접근할 것이며,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 면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논의되는 것들이 없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은 이슈가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 그 발전 SDGs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eave No One Behind라고 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이슈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 경영학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경영학에 MEC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그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호 배제, 전체 포괄, 한마디로 말해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 이것이 바로 MEC입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컨셉이, 뭔가 어떤 문제를 접근하게 될 때는,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분석하게 될 때는 그 문제와 주변 이슈에 대해서 겹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포괄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MEC 원칙인데요. 딱 보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성과도 지속 가능성에서 나름대로 이제 아젠다에 접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거 대표적인 MEC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게임이 가위바위보예요. 가장 간단한 컨셉이죠. 이기는 것도 있고 지고 있고, 하지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MEC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일 준비하고 SDGs는 나름대로 교집합적인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국과 북한과 또 남북한 관계,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인데요. 제가 아까 MEC를 설명해 드린 것도 SDGs가 지금 대부분 다 북한 사회개발 이슈로 좀 접근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통일이라는 커다란 틀,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북한도 있고요, 남북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 한반도 그 주변에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우리가 관계들 속에 네 가지의 아젠다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맞물려서 나가고, 때로는 남과 북이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이해관계들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될 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한하고 주변의 이해관계국들하고 뭔가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데, 또 북한은 그걸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또 북한과 중국,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이렇게 또 대립되는 구도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교집합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이슈가. 지속 가능 개발도 저는 통일 준비 차원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하고 SDGs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돼요. 저희가 통일을 그 전체 한민족이 남북한 해외 동포 합치면 지금 한 7,500에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5천만 정도가 사실상 그 한반도 남쪽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민족 전체 통일을 이루는 차원에서 가장 큰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남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한국은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될 그 이슈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개발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뭐 거시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서 풀어야 할 거 있지만, 결국은 그 통일 준비체에서 가장 큰 것들은요, 북한에 대한 어떤 개발 이슈, 이건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개발, 어떤 사회 인프라 개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남북 관계에서는 각종 교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협력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주요 그 주변의 이해관계에서는 그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글로벌 협력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통일 준비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고민할 때는 이 네 가지, 한국과 북한과 남북 관계와 글로벌 협력의 이해관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풀어 나가야 될 우리가 그런 그 갈림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SDG를 이야기할 때 이거를 좀 더 구체시키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통일과 나눔재단도 이런 기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 북한에서는 북한 사회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주변의 이해관계 국가들과 함께는 국제적인 통일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좀 소개를 연관된 그 북한에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남한에서 사업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북한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뭐 핵 문제가 가장 커요. 핵 문제가 가장 큰데, 우리가 그냥 국제정세가 어떻게 물론 우리가 개별 한 사람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개별 집단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역할들은 좀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북한은 알게 모르게 그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내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안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시장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분적으로나마 시장적인 요소를 좀 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시장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화면은 북한에서 사실상 스타트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성들 중에서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는 되게 이거는 좀 여태까지 허락되지 않았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본주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속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과자들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는 한국의 새우깡, 그 다음에 북한이 새우깡을 벤치마킹한 새우맛 튀기 과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는 한국의 양파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는 북한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한 양파맛 튀기 과자가 있어요. 나름대로 남한 것들을 싫어하죠. 남한에서 오는 드라마 싫어하죠. 북한 또 경계하죠. 언론을 통해서 되게 자본주의에 물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또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또 어떤 나름대로 상품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 것들을 배치마킹할 수 없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진은 이거는 북한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예요. 만물상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물론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제한되게 진행되겠지만 물건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도 여기서 배달시킬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지금 인터넷 쇼핑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주 제한되어 있지만. 그리고 전자결제도 돼요. 이렇게 각종 전자결제 카드를 통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폐쇄적이지만 그 안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북한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차원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앞으로 또 이제 북한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고민들도 이런 그 아젠다들 통해서 녹여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북한에서 시장경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북한이 남한의 상품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북한 스스로 IT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또 좀 개선된 어떤 프로모션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사회 영역하고 그 다음에 경제 영역하고 환경 영역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SDG 원래 딱딱딱 나눠지는데 지금 이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이것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하고 경제하고 환경 이렇게만 좀 제가 딱딱 세 가지 정도만 나눌게요. 그래서 사회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탈북민 대상으로 금융교육한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들어와서 사회주권에 살고 오셨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지식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돈 다루는 것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모으시고 버는 거에 대해서도 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약간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 문제를 저는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에 있는 그 재중 여성들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 영역 문제 해결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불평등 해소, 그다음에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 그다음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하는 문제들도 저희가 사회 영역에 있는 아젠다들이라고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교육 문제도 외국인 대상으로 뭐 통일 교육 한다든가 통일 교육 보드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그다음에 플레이 기반의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각종 연수와 교육과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도 저희 보기에는 이게 사회 영역에서의 통일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바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뭐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북한 내에서 북한 내에 어떤 보건의료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보건인력 인적 자원을 개발시키고 탈북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회 영역 속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발생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결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의 농업 전문 인력 교육하고 북한의 어린이 소아 환우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경제에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탈북민들에 제공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취업도 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경제에서의 어떤 중요한 아젠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경제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 뭐 장마당에 관련된 부분들, 시장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 남한이 갖고 있는 경제 성장의 경험들을 북한에 이식시키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탈북민 취업 창업이라든지 통일과 관련된 그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혹은 북한 내에서 창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적정 기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적정 기술에 관심이 많은데 일종의 대안 기술이라고 있죠. 현지에 있는 그 재료와 현지에서 있는 간단한 그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좀 기술들을 적용을 시켜서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경제 개발에 하는 이슈에서는 그 적정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문화 같은 경우는 지역 통일 문화 컨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또 북한 에너지 같은 것도 북한에 적용 가능한 적정 기술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에 관련된 이슈들도 이거는 경제 영역에서 풀어낼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녹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적경 지역 개발에 관련된 것들도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역은 아무리 봐도 생태계에 관련된 영역들이니까 해양 생태계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또 기후와 관련돼서 또 적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북한에 돌거나 혹은 남한에서 뭔가 안 좋은, 또 북한에서 안 좋은 그런 균들이 그 38선을, 저 휴전선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솔리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소나무에 에 관련된 병인데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에서 솔리 폭발이라고 해서 소나무에 어떤 병이 생기면 그게 자연스럽게 공기를 타고 북한의 소나무에 이식이 되고, 또 남한 돼지들이 돼지 콜레라가 걸리면 그게 또 해가지고 북한에서 돼지 콜레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홍수가 나면 또 남한의 그 물들이 한꺼번에 방류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후변화는 협력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적정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재난에 관련된 이제 매뉴얼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도시 개발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되게 상당히 부분이 많아요. 환경 분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나 파트너십 분들도 이거는 주로 이제 법과 행정, 그다음에 각종 국제사회의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들인데요. 뭐 인권에 관련된 캠페인을 한다거나, 청년 세대에게 통일의식을 조사한다거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리서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다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대북 제재에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전환기 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있고요. 근데 파트너십에 관련된 부분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원들이 필요한데, 뭐 민간 통일에 대한 기금 모금이라든지 어떤 재원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통일 아젠다들을 협약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협약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도 파트너십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공공기관과 언론과 협력을 해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싱크탱크나 국제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파트너십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해외에서 오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함께 남한 혹은 북한 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바로 이렇게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남북 관계나 협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SDGs는 사회와 경제와 환경과 제도와 파트너십인데, 이것들을 서로 X축, Y축으로 해서 각각 할 수 있는 아젠다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아젠다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 위반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뭐 커다란 부를 이룬 기업인도 아니지만, 혹은 우리가 뭐 국제기구의 종사자도 아직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가 문제들이 있고, 각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모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구체화시킨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적용할까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민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제가 뭐 간접 사례하고 이론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팀이 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혁신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통일 문제도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그냥 그 옛날 또 아직도 그 얘기야.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에 우리가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이 꿈들을 같이 꾸면서 코로나가 만든 그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들은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시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같은 온라인상에서 고민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고민들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아주 그냥 방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좀 더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셔서 이 아젠다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